세계에서 온 다양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우리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는 국경 없는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헬프 시리아 대표 압둘 와합 변호사와 함께 시리아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름다운 시리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압둘 와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많은 분들이 시리아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뉴스에서 접한 내전이나 또 난민 이미지 이런 거 떠올리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변호사님께서는 시리아, 나의 조국 시리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시리아 생각하면 딱 두 가지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자스민도 떠오르고, 그다음에 모자이크도 떠오릅니다. 시리아 문화와 아랍 문학에서 자스민이 문학에서는 자리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자스민도 시리아에서도 많이 납니다. 시리아 문화로 모든 집들이 자스민 나무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올드시티, 다마스커스 올드시티나 알레포 올드시티나 어느 시골 가면 자스민 나무들 많아서 그래서 밤에 특히 한여름에 저녁에 날씨가 너무 아주 좋을 때 애인이랑 손을 잡고 지나가면 자스민 향 맡으면서 기분이 좋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리아는 자스민 나라다 이렇게까지 이름을 만들었고, 그리고 모자이크도 생각은 합니다. 모자이크라면 시리아 안에서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 다 함께 평화롭게 몇백 년, 몇천 년 같이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평화롭게 살았던 시리아 사람들은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민족 다 다르고 다 다르는데 다 함께 옆에 붙으면서 아름다운 시리아 만들어서 모자이크 하듯이 비슷한 그림 만들어서 그리고 아이러니에도 모자이크 예술은 시리아에서도 시작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많은 시리아 사람들한테 시리아를 한 단어로 소개해달라 한다면 나처럼 아마 대부분이 모자이크라고는 대답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다양성이 잘 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궁금한 거는 이제 압둘 와합 변호사는 고향이 어디신지 궁금해요. 어디서 주로 사셨어요? 우리 고향은 유프라테스 강 앞에 있는 이 알라카라고 합니다.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한 지역인데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면 저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해요. 재미없는 이야기 하긴 하지만 우리 집 앞에서 첫 인류 문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는 강하게 자랑하고 사실이잖아요. 다음에 슝 이렇게 좀 농담 못하게 됩니다. 그건 사실이고 저는 악용할 뿐이죠. 그런 사실은 거기에서 라카 마을은 시리아 북동 지역인데요. 거기 유프라테스 강 지나가는데요. 거의 농사 잘하는 지역이고 사람들도 양 많이 키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사도 하시고 양도 키우기도 하고 약간 베두인 생활도 하면서 농민 생활도 하면서 도시 생활도 하면서 되게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지역을 보이긴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정말 개방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거의 느낌이 너 지금 어디 살았어? 그런 나 유프라테스 강 옆에 살았어. 그럼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나일강에 살았다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문명 발상지에 살았다는 게 우리 집이랑 거의 10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유프라테스 강 바라보면서는 자랐습니다. 야, 재밌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생각나시는 가면 음식 자랑 아까 잠깐 하셨어요. 방송 전에. 고향에 맛있는 음식이 뭐가 생각나세요? 너무 많아요. 음식 많아요? 생각하면 너무 많아요. 표정이 너무 밝으신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뭐가 맛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마시도라고 하는데요. 마시는 가지나 호박이나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안에서 있는 내용물은 제거해서 대신 안에서는 고기, 밥,
피스타치오, 견과류를 많이 넣고 요리하는 곳인데요. 엄청나게 맛있고 쿠바도 있습니다. 쿠바는 튀김 음식인데요. 네. 쿠바라고 하는데 쿠바는 튀김 음식인데 한국 만두와 비슷해요. 예. 근데 대신 그 한국에서는 돼지고기 넣지만 거기에서도 양고기와 피스타치오도 넣고 튀긴 음식이라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만사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리드라고 하는데 사리드는 그 양 한 마리 잡고 그래서 양 한 마리 큰 그릇에서 넣으면서 위에서 또 밥도 넣고 빵도 넣고 소스도 넣으면서 먹는데요. 그런 음식들도 있고 그리고 와라카이납도 있는데 그 와라카이납에는 그 푸두나무 나무 잎이 이렇게 커서 컸는데 그래서 나무 잎 위에 이렇게 좀 고기도 밥하고 피스타치오도 많이 넣고 견과류 많이 넣어서 썰어서 김밥처럼 썰어서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제가 견과류 많이 약간 언급했는데 시리아에서 피스타치오나 호두나 시리아 많이 난 지역이라 그래서 모든 음식에서 다 집어넣어요. 오히려 아이스크림에서도 많이 넣고 과자에서도 많이 넣고 건강이 좋은데 견과류가 건강은 좋죠. 근데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칼로리가 너무 다이어트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리아 음식은 조금 먹어야 하고 다이어트 생각 안 하면 많이 먹긴 하는데 다이어트는 원래는 내일부터 하죠. 당연히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오늘은 안 하고 그렇죠. 내일 모레부터 할 오늘 때도 먹고 있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죠. 아유, 근데 음식 제가 이제 안 먹어본 음식일 텐데 설명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도 혹시 시리아 음식을 파는 곳이 있나요? 시리아 음식 파는 곳이 없지만 그 아랍 음식 파는 식당이 몇 개 있는데요. 근데 그 그런 식당들 가면 아랍 음식 먹고 그다음에 현지 아랍 나라 가서 그런 음식 먹으면 너무나 비교가 돼요. 그래서 제대로 아랍 음식 먹으려면 아랍 나라 가야 하죠. 특히 시리아 오시면 제가 맛있는 시리아 음식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먹는 아랍 음식도 굉장히 맛있던데 가서 먹으면 너무 맛있겠는데요. 아마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네요. 맛있겠죠. 그리고 이제 종교도 좀 궁금해요. 이슬람교가 주로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종교도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리아에서 다양한 종교, 다양한 민족이 다 있는데 그 시리아에서는 대다수는 거의 70% 정도는 무슬림들도 있고 그리고는 25% 정도는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유대교도 있고 그리고 여러 다른 소수의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다마스커스 살았을 때도 기독교 교회들을 자주 가면서 그리고 다마스커스 근처에 있는 말룰라와 세드나야 지역에 있습니다. 그 말룰라 지역은 옛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났던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아람어 언어 있습니다. 시리아는 아랍어 언어 쓰죠. 근데 아람어 언어도 있습니다. 아람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이고 그 말룰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무슬림하고 기독교인들 다 모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 아직까지 완벽하게 씁니다. 만약에 성경에 좀 대한 약간 좀 오해했거나 뭔가는 언어에 약간 자문 필요하면 무조건 학자들인 세드나야 가서 그 단어 해석을 이렇게 고문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유대교도 있는데요. 아직은 유대교 이렇게 기도실이나 이렇게는 기도 시설들은 아직은 여기저기 시리아에서는 있는데요.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재미있는 거 휴일이 너무 많아요. 쉬는 날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모든 종교에서 중요한 일 다 쉬니까. 다 쉬어요? 다 쉬어요. 그래서 항상 며칠 일하다가 다음에 쉬는 날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그냥 내일 쉬는 날이다. 근데 왜 쉬는 날인지도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 이거는 기독교의 날이다. 부활절이나 뭐 한국에서도 부활절도 쉬지도 않는데 시리아에서 무조건 쉬는 날이다. 그래서 부활절도 쉬구나. 그래서 그거 쉬고 이거 어떤 날인지도 알게 됐고 그리고 다마스커스 대학교 다녔을 때 기독교인 친구 많이 만났는데 그래서 기독교인 친구들이 또 이슬람에서 라마단이 있잖아요. 금식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도 금식도 해요.
함께도 금식도 하고 함께도 고생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왜 니들이 기독교인인데 무슬림 아니라 왜 금식하느냐? 다들 우리 같은 나라 살고 같은 동네 살고 있는데 와하비 혼자만 금식하면 되겠냐? 우리가 앞에서 밥 먹으면 되겠냐? 이거는 예의 아니지. 이렇게는 종교가 평화롭고 청화롭고 통합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아, 놀라운데요. 기독교 신자와 이슬람교 신자 같이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라마단 기간을 같이 지내는 것처럼 라마단도 한다는 하고, 예, 그게 기본이죠. 와. 그리고 우리 이웃 중에서도 기독교 이웃이 몇 명이 있는데 계속 방문하면서 그래서 거기는 기독교의 중요한 날에 있으면 부모님이 무조건 가서 인사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는 왜 가서 인사하는지 왜 축하하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따라가면서도 배웠고 그래서 그분들 그 이웃들이 또 이슬람의 중요한 날에는 축제나 명절 때는 무조건 우리 집에 와서 함께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리아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유산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유적이 있는 거예요? 네, 시리아에서 유적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이와 한국인 학자들이 시리아 방문했을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시리아가 나라 전체 다 열린 박물관이다. 이렇게 좀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느 지역 가든 언어만 가든 유적지들 다 있는데 많은 유적지들이 다 문화의 유네스코에서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아마 아랍 나라에서 제일 많이 있는 나라는 시리아 있고 그리고 시리아에서 재미있는 것도 다양한 유적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부터 다음에 아카드, 아슈르 등 다음에는 바벨론, 다음에 로마 제국부터 다음에 파리시아 제국, 다음에 오스만 제국, 이슬람 제국, 오스만 제국 오늘까지 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세대마다 다 유적지는 다르죠. 그래서 가보시면 다양한 유적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슬람 사원 모양하고 저기 있는 이슬람 사원 모양도 다르고 기호회도 마찬가지고 팔메라도 있고 하나만 소개하자면 여러 개 소개하자면 오마위야 모스크입니다. 오마위야 모스크는 다마스커스 안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모스크는 원래 기호회였습니다. 아마 로마 시대에서는 그 기호회 전에 국가 기록 기관, 중요한 문서에 보관하는 장소인데 다음에는 일반 집으로 사용하다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건 기호회로도 사용하다가 이슬람에 들어오면 모스크로도 쓰고 있는데 안에서는 나무든 이렇게 문화 남아 있고 안에서도 벽에서 꾸란도 낙서되어 있으면서도 성경도 낙서되어 있고 수해 문자까지도 낙서되어 있는데 그거 학자들만 읽을 수 있을 뿐이고 그리고 알레포 성도 있고 살라하딘 성 있고 보스라도 있고 타드모르 팔메라도 한 사막에 되게 원형 극장도 있고 엄청나게 커다란 이렇게 그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멀리 오면 딱 보면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 자비로운 모습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는 로사파도 있고 깔하자바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옛날에는 십자 정쟁도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사용하면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낙서했는지 기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르모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마르모사는 옛날에는 기독교 성지순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먼저 말룰라 와서나야 갔다가 다음에 마르모사로도 가고 거기 기호회들 예배드리고 거기에서는 기독교인 학자들의 말씀으로는 예수님 제자들이 거기에서 생활하셨던 곳이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은 하면서 계속 순주순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장소들도 개방되어 있어서 누구나 무료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여러 종교와 문화의 모자이크 같은 나라 많네요, 진짜. 네, 정말 모자이크입니다. 이야, 그 건물 형태도 뭐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막 이렇게 했네요. 맞습니다. 야, 진짜 신기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시리아 그 사람들이 살면 어때요? 좀 여유롭습니까? 아니면 바쁘게 막 이렇게 생활하네 한국인처럼?
시리아 혁명 일어나기 전에는 좀 여유롭게는 살고 있었습니다. 예. 완전 한국이랑 비교가 돼요. 그래서 물론 바쁘긴 바쁜데 그래도 인간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서 공동체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서 퇴근한 후에는 아무리 바빠도 친구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면 무조건 달려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연락은 주고 받고 하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친구들끼리 저 같은 경우는 시리아에 있었을 때 전화하느라 바빴습니다. 네. 집에 가면 무조건 친한 친구들한테 전화 돌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떻게 하루 보냈습니까? 막 1시간 동안 여기 전화 주고 받는데요. 한국에 와서 비교가 됐어요. 다들 너무나 바쁘게 하시니 친구랑 전화한 지 정말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1년이나 2년이나 한 번에 얼굴 볼까 말까도 하고 전화 이유 없으면 전화도 안 하고 하는데 시리아랑 많이 비교가 돼서 저는 투문화에서 익숙하게 돼서 예. 너무나 장점 단점들도 느끼면서 그런 차이 즐기면서 생활해왔고 시리아 옛날을 생각하면 시리아 사람들이 워낙 적극적으로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사람 가고 직장 다닌 사람들도 가고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도 하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바쁘면서도 그리고 오후 되면 뭐 오후 4시 5시 집에 다 돌아와서 무조건 식사는 가족이랑 다 같이 한다. 그렇군요. 그래서 점심 저녁은 가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가족이랑 다 밥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루에 썼던 일들 다 모두 공유해서 어디 먹었는지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까지도 이야기도 하면서 그래서 가족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살았거나 이렇게 재미있게 즐거우면서는 밥 먹고 살았던 나라인데 전쟁 일어난 후에는 좀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네. 지금도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질 텐데요. 사람들 워낙 나라 무너졌으니 여유롭게 살기가 어려우니 빨리빨리 또 한국처럼 그렇겠네요. 이렇게 좀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친구분들이 압돌라 변호사님 좋아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너무 많이 하시고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들을 수는 없는데 참 재밌게 알았고 참 시리아 저는 기후도 궁금해요. 날씨가 어떨까? 더울까? 안 더울까? 한국이랑 똑같은데요. 사계절 있습니다. 가을, 겨울, 봄, 여름이 있는데 시리아 여름은 한국보다는 더 나아요. 왜냐하면 건조해서 그래서 땀나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아서 좋네요, 그래서 갑갑하지 않습니다. 밤낮 또 좀 일교차 좀 심해요. 네. 낮에는 덥지만 밤에 좀 쌀쌀해요. 그래서 한국 여름은 너무 힘들어서 가능하면 여름은 시리아 보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 항상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지금 시리아에 가는 직항편이 지금 있나요? 다마스쿠스? 직항은 없고 그 시리아 가려면 무조건 이스탄불에서 환승하거나 카타르나 혹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나 환승해야 갈 수 있는데 소요 시간이 좀 20시간 넘게 걸립니다. 네. 빨리 좀 교류가 이루어져서 그 직항도 좀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압돌라 변호사님이 가기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야 합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대화 세 번째 시간에는 헬프 시리아 대표 압돌와 변호사와 함께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리아의 아름다움과 또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시리아가 전쟁으로 힘든 일을 겪기 전에는 어떤 나라였는지 기억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시리아를 더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이라면 이라는 노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압들와합 생각난다고 하는데 왜 나를 생각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저도 노래는 찾아보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시리아 희망을 생각하면서 한국이랑 교류 희망을 희망찬 이렇게 관계를 더 기대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랑 시리아랑 제대로 외교 관계는 튼튼해지면서 두 나라의 가교 역할 제대로 하면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내일이 찾아오면을 이제 고르신 건데 시리아에도 내일이 찾아왔잖아요. 일단 앞으로 더 발전해야겠지만 더 많은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내일이 찾아오면 들으면서 헬프 시리아 대표 압돌와 변호사와 함께 만난 세 번의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